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슴 아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18 가두방송의 주인공 전옥주 선생님께서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에 가셨다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모습을 보고 직접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확성기나 메가폰 등으로 가두방송을 하며 헌혈과 항쟁 동참을 촉구하셨다고 하죠. 당시 선생님께선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방송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군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계엄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평생 후유증을 앓으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다시금 해야 된다. 사실 이 관련자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두환 씨 재산 29만 원 있다 그러고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시민들한테 호통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친일파들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친일 타령이냐? 세월호, 검찰개혁, 언제까지 떠들 거냐? 지겹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거에 절대 굴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총장이 위안부 관련해서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주장에 대해서 학문의 자유라면서 문제 없다고 옹호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학문의 자유면 도대체 공동선은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남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온갖 혐오 막말하고 이런 게 다 자유로 용인이 되면 오죽하면 뭐 네티즌은 히틀러가 세계 평화 이바지했다고 주장해도 학문 자유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지금 국민의힘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최근에 친일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서인 씨 관련해서 정철승 변호사가 방금 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간 너무 바빴는데 어제 처음으로 윤서인 페이스북에 가서 지난 한 달 정도의 포스팅과 댓글들을 살펴보고 체증도 하느라 토 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윤서인이 정철승 변호사가 얘기만 하면 득달같이 캡처해서 조롱하고 깐족대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저러는 걸 보니 아마 겉으로 태연한 척 하느라 그러는 것 같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포스팅을 실시간으로 엿보냐 해서 웃음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정철승 변호사님이 따박따박 대응을 하고 계시죠. 저는 정말로 끝까지 응원할 예정인데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주위 몇몇 변호사들이나 혹은 잡지식으로 계속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자기 체면을 걸고 있지만 큰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정도는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것이란 거죠. 그간 10년간 입으로 저질렀던 악업들이 쌓여 있는 데다 결국엔 계속 그렇게 살면 응보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20년 관리를 운운한 의미는 그 응징과 응보의 계기를 정철승 변호사님이 만들고 그 끝을 직접 보겠다는 뜻이랍니다. 윤서인 패거리들이 무슨 변호사가 그러냐 라는 말을 자주 하던데 이에 대한 대답도 친히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법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협으로서 윤서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런 유협의 기질을 유능한 변호사의 자질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땐 생사를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윤서인에 대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 선조, 후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백남기 선생님과 가족, 박원순 시장, 백기환 선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 전우용 박사, 송영길 의원 등 윤서인에게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꾸준히 법적 응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겠지만 실제로 백남기 선생님 유족 명예훼손으로 윤서인 씨는 벌금 7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여태까지 쌓아온 그 악업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고요.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님의 따박따박 대응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검찰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죠.
그리고 조선일보에선 이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도하고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조사에 불응했다. 이게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을 다들 아시다시피 김학의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른 검찰청에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히려 무리해서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흔들고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네티즌들은 김학의가 위장하고 출국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 김학의를 모른다고 발뺌하던 검찰이 오히려 역으로 범죄자가 불법 출금하는 걸 막았다고 조사하는 아주 웃기는 짓거리다. 도둑이 도망가는데 절차 따지냐? 잡고 봐야지. 이성윤 잘했다. 보시다시피 이성윤 지검장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빠르게 진실이 전해지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까지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저들의 얄팍한 수작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주경제 김태영 기자가 청와대 중재에 걷어찬 윤석열, 검찰총장 레임덕 가속화되나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일각에서 검사장급 인사 관련해서 민정수석 패싱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석열이 민정수석 중재를 걷어찼단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윤석열 스스로 타협이나 화해의 여지를 막아버렸다는 거고요. 그러자 신현수 민정수석도 더 이상 중재가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 스스로 고립을 자처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애초에 저렇게 터무니없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진행한 건 청와대를 겨냥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서였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후로 윤석열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것저것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죠. 지금 계속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흔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임기는 약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인사에선 윤석열 개입할 여지 없고요. 게다가 지금 완전히 청와대 신임도 잃었기에 앞으로의 윤석열 입김이 닿을 여지도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훈을 계속해서 쉴드 치고 있던 형사 일부도 내부가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최근에 윤석열은 법세련이 고발한 박범계 장관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죠.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데 향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한테 했듯이 윤석열 총장이 하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도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향후에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서도 그리고 박범계 장관 관련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발악하는 것도 서서히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